네,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세라의 네일 아트, 이세라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일지 기대가 됩니다. 뭐 지난주에 아주 좋은 유용한 소식 전해주셔서 네. 아마 가보고 싶은 분들, 가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아트페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지난 7월이었죠. 이 정부가 청와대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그랬었죠. 했습니다. 네네. 주된 골자는 뭐 전시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이 그 비중이 좀 컸었는데 드디어 그 첫 전시가 개막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게 포스터인데요.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네, 맞습니다. 예, 예. 첫 전시는 춘추관에서 열리는 장애예술인 특별전입니다. 예.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라는 전시이고요. 장애예술인 네, 특별전. 네. 장애예술인 50명의 작품 총 60점이 전시가 되고요. 네. 이번 달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8월 31일 수요일에 이미 개막식을 했고 네, 맞습니다. 19일까지 네. 이어지고요. 그러면 이 장애예술인 특별전 어떤 그림들이 걸리고 또 어느 작가분들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출품작을 제가 몇 점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비교적 우리 대중들에게 친숙한 이 정은혜 작가의 작품입니다. 정은혜 작가요? 네. 정은혜 작가는 저희 방송에서도 또 인연이 나왔습니다. 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통해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 예. 이 정은혜 작가의 영옥과 영희라는 작품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한지민 배우랑 같이 영옥과 영희 자매로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본인과 이제 한지민 배우를 그린 영옥과 영희라는 작품이고요. 네, 다음 작품은 네.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에도 이 그림이 걸려 있어서 화제가 됐었던 김현우 작가의 작품인데요. 나의 여기, 춤이라는 작품도 주요 출품작 중 하나입니다. 네. 네, 김현우 작가는 이렇게 좀 주로 추상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참 감각이 이렇게 남다른 작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색감도 굉장히 세련되고요. 예. 네,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뭐 일할 때 뒤에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 작품이 또 전시가 되고요. 네, 이제 그리고요. 동일한 작가의 작품이고 예. 다음 작품은 이번 전시에 참가한 작가 중에서 가장 연장자라고 알려진 그래요? 네, 방도영 작가의 작품인데요. 네. 불안한 도시, 우리들은 어디로?라는 작품입니다. 예. 반대로 또 최연소 작가의 작품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방정 작가는 최연장자고 최연소 작가. 네, 정성훈 작가라는 풀사이드 파티라는 작품인데요. 예. 여우를 유독 많이 그려서 이 작가가 여우 작가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네, 여우 캐릭터가 이렇게 자기 자신 같기도 하고 예. 자기 친구 같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독 이 작가의 작품에서 여우라는 캐릭터는 좀 이렇게 발랄하고 기분 좋은 친근한 모습으로 표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몇 살? 21살이라고 합니다. 21살 정성원 작가가 최연소.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어디 뭐 그래피티 같은 거 벽에 그리는 네, 그 네.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어떤 가게에서 걸리는 뭐 이렇게 좀 예쁜 그 그쵸. 포장지 같기도 하고 일러스트 되게 느낌도 화사하네. 나고 일러스트, 굉장히 일러스트가. 발랄하고 유쾌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뭔가 하더라고요. 색감도 다 약간 원색에 네. 여우가 이렇게 쨍한? 좀 익살스럽게 뭐 이렇게 휴가를 좀 즐기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수박을 풀사이드 먹으면서. 파티잖아요, 제목도. 네. 그러네요. 제가 제목을 제목에 답이 나와 있었네요. 네, 귀엽습니다. 예, 아주 이제 작가의 작품. 연장자, 최연소. 네네. 뭐 하여튼 정은혜 작가님은 뭐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분이니까 그분의 사진이 이 사진은 그 정은혜 작가가 그때 인터뷰가 끝나고 네. 그 장차현실 그 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어. 저를 한번 꼭 안고 싶다고 해서 정말요? 끝나고 이제 꼭 끌어안고 찍었던 네. 사진인데 아까 영옥과 영희도 약간 좀 그런 듯한 포옹한 듯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이요. 네. 자, 그리고 청와대가 그 전시관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아주 반가운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죠. 네. 논란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정부가 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청와대 활용 방안을 발표한 뒤에 뭐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있기도 했는데 네. 논란이 최근에 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보그코리아 잡지죠. 굉장히 유명한 패션 잡지인데 여기서 이 청와대와 패션이라는 주제로 화보 촬영을 했습니다. 유명한 모델이죠. 네. 한혜진 씨 등 여러 이제 모델들이 참여를 해서 화보 촬영을 했었는데 예. 이게 굉장히 최근에 논란이 좀 됐어요. 그리고 뭐
복장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게 한복이냐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었고. 네, 네. 뭐 이제 유명한 이 한복 디자이너 중에 한 분인 박술려 디자이너가 네. 또 서양 드레스에다가 꽃심만 신으면 뭐 그게 한복이냐 이런 말을 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해서 예. 논란에 더 증폭되기도 했고 또 모델이 입은 이 의상 중에 일본 디자이너가 만든 것도 있다라고 해서 또 한 번 이제 사람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모델의 자세나 표정이 선정적이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굉장히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논란들을 쭉 보다 보면은 네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정확히 뭘까 이제 쟁점이 좀 흐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네. 이게 보그라는 상업 잡지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을 해서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건지 아니면 한복이 한복답지 않아서 화가 난 건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쟁점이 좀 흐려지는 듯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장이 문제냐 아니면 상업성을 띠는 게 문제냐 네. 아니면 뭐 일본의 디자이너까지 가미된 거를 거르지 못했는 거에 대한 문제냐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노스텔지언님 청와대에서 저런 모습은 좀 아니긴 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샤인 머스켓님 한복 느낌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애매하네 점점점이라고 올려주십니다. 네, 확실히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공간에서 네. 상업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촬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상당하다. 이제 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준이 좀 명확하면은 기준에 맞게 하면 될 텐데 뭐, 맞습니다. 예, 네. 부분도 좀 모호한가 싶기도 하고요. 네. 계속 이어가시죠. 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뭐 상업적인 목적이 돼가지고 논란이 됐던 사례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한 가구 업체가 자신의 이제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인 소파를 청와대 예. 본관 앞 정원에 설치를 하고 오, 예. 쇼폼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때 이제 이 콘텐츠 제작 업체나 뭐 가구 업체의 이야기는 네. 이게 홍보나 제품 홍보를 하려는 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공간에서 뜻밖의 가구를 만났을 때 이런 시민 반응과 행동을 좀 관찰하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했던 거다. 확 와닿진 않네요. 누가 봐도 광고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영상에서 당연히 해당 업체의 소파가 노출이 많이 됐고, 뭐 거기에 앉아본 시민들이 뭐 편안하다, 구름 같다, 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영상을 또 제작하기도 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보 목적이 아예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샤인머스켓님, 글 읽어주셨다. 감사합니다. 처음이에요. 감동. 저희 자주 읽어드리는데 제가 샤인머스켓님 글을 처음 읽은 거예요. 저는 많이 읽습니다. 네, 계속 네.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소파도 얘기하셨고, 뭐 한복 패션쇼, 네, 네. 한복 화보도 얘기했는데 네. 최근에 그 가수 B 씨도 네, 맞습니다. 뭔가를 찍었다는데 뭘 찍은 네네. 건가요? 이게 넷플릭스와의 이제 음악 다큐, 그러니까 아.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 1,00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예. 청와대에서 공연을 하는. 근데 저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그 공연이었고 이런 것들 자료를 좀 구하려고 했는데 네네. 참가자분들에게 비밀 서약서 뭐 이런 것도 좀 받았던 것도 같고 네. 해서 아직까지는 이게 자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B 씨의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온 사진들이고요. 네네. 청와대에서 시민들을 초대해서 공연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넷플릭스 다큐로 나중에 방영이 되는 거고요. 네. 음. 그러면 아니 해외 뭐 어떤 궁전 네. 뭐 아니면 청와대와 유사한 시설물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 해외의 경우에는요, 브랜드나 어떤 기업이 문화유산 공간에서 커머셜한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보시는 게 올해 있었던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열렸던 루이비통 패션쇼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네. 우리로 식으로. 따지면은 뭐 국립중앙박물관 정도 그렇죠. 되나요? 네네. 국립현대미술관 혹은 뭐 중앙박물관 이런 곳에서 저런 패션쇼가 열렸던 건데 굉장히 뭐 약간 축제의 장처럼 좀 활용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됐었고요. 예. 네, 이랬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청와대를 처음에 개방을 하면서 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들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네. 실제로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패션쇼가 열렸던 적이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경복궁에서 패션쇼 하려다가 뭐 네.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논란이 되면서 구찌 코리아에서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쇼를 열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혹시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이거는 패션쇼인가요? 루이비통. 이거 루이비통이고. 저기 루이비통 유튜브 예. 기자님 예. 루이비통에서 예. 열었던 거고 이건 네. 오르세 미술관에서 또 루이비통이 쇼를 열기도 했어요. 미술관에서 저렇게까지. 네. 이 쇼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화제가 됐던 게 오징어 게임의 네. 히로인 네. 그 정호연 배우가 쇼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주요 모델로 또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이질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꽤 멋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즐겁게 봤었어요. 네. 이게 온라인으로 코로나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또 스트리밍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멋있더라고요. 일단 그러네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멋있었고 정호연 배우가 나와서 더 흥미로운 것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구찌 같은 경우는 경복궁에서 관련된 그런 패션쇼를 좀 열기로 네. 11월에 열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좀 논란이 청와대 활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똑같은 논란에 휩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재청이 다시 한번 좀 이거를 원래는 허락을 했다가 네네. 다시 재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좀 약간 기준을 바탕으로 정해져야 좀 이런저런 논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청와대 이번에 한복 화보를 통해서 뭐 국격을 떨어뜨렸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와대라는 공간을 지나치게 신성시할 것도 아니고 네, 아까 그렇다고 어떤 또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왕 이번 정부가 이제 시민의 품으로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라는 슬로건을 또 굉장히 세게 내건 만큼 시민들이 즐길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 네. 다만 이 김영준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나 충분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은 좀 듭니다. 가화유나님 청와대 입장료 얼마예요? 입장료 안 받습니다. 네, 입장료 안 받고요. 없습니다. 사전 예약도 안 하셔도 되고 예. 19일까지 그냥 무료로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또 준비하신 내용이 경복궁 지금 나오네요. 네. 그래서 패션쇼를 하려고 했었다가 네. 잠정 취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찌 코리아에서 기획한 패션쇼였잖아요. 사실 이 구찌라는 브랜드는 미술 혹은 뭐 아트의 영역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런 브랜드이기도 해요. 네. 얼마 이제 4월 달이죠. 네. 올해 4월 달에 DDP에서 굉장히 큰 전시를 구찌가 개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지금 이게 공식 포스터인데 아키타이프라는 전시였고요. 네. 그동안 한 6년 동안 구찌에서 뭐 발간했던 화보들, 주요 제품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작품처럼 전시를 했던 그런 전시였거든요. 네. 이게 전시장 실제 장면인데 네. 근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3월 한 달 동안 원래 열리는 거였는데 사전 전시는 이미 전시가 열리기 사흘 전에 마감이 돼서 결국은 한 4월 10일까지 연장으로 전시를 또 하기도 했던 그런 그렇죠. 화제의 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 추천 전시 추천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요. 정말 요즘 이제 미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네. 문체부에서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미술 주간이라는 것을 개최를 합니다. 이 미술 주간 동안에는 전국에 있는 약 230여 개의 전시 공간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전시를 관람하실 수도 있고 또 각 지역의 어떤 미술 여행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술주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지역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떤 전시관이 있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이 기간 동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술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전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태풍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경로가 조금 더 내륙 쪽으로 들어와서 남해안 제 6일 다음 주 화요일에 최근접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경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고요.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미리미리 지자체 또 시설물들 시민분들도 동참하셔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를 각별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더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